(1875년) 강화도에서 일본의 군함 운요호와 조선군 사이에서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운요호 사건에 대해 오늘 역사 E뉴스에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운요호 사건 이후 조선은 일본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는데요. 강화도 조약의 의미와 그 한계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E뉴스의 최현지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집권 기간 동안 나라의 문을 굳게 닫고 서구 세력이 조선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1873년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과 명성황후가 실권을 잡게 되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통상개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강화도 앞바다에서 일본 군함 운요호와 조선군 사이에 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운요호 사건인데요. 지금부터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875년 9월 20일 강화도 초지진 앞바다에 일본이 영국에서 사들인 최신식 군함인 운요호가 나타났습니다. 일본군은 조선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바다의 깊이를 재고 해안을 측량했으며 또한 물을 구한다며 상륙해 강화도 연안을 몰래 살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도발에 강화도 초지진을 지키고 있던 조선군들이 위협 사격을 가했는데요. 그러자 운요호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초지진에 포격을 가했고 초지진은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에 휩싸였습니다. 순식간에 초지진을 쑥대밭으로 만든 운요호는 유유히 남하하며 이번엔 인천 영종도에 들이닥쳤는데요. 조선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운요호의 무차별 포격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일본군은 영종도에 상륙해 민가를 습격, 방화 및 약탈과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당시 일본군의 피해는 부상자 1명, 사망자 1명에 불과했지만 조선군은 35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일본의 포로가 됐습니다. 강화도 앞바다에서 최신식 군함으로 조선을 하루 만에 침탈한 운요호는 의기양양하게 다시 일본으로 귀향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강화도 앞바다에서 조선군이 어이없게 일본군에게 당한 운요호 사건. 일본은 왜 운요호를 조선에 보내 이러한 도발을 일으킨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일본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당시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외국에 대해 문을 열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던 조선과 달리 일본은 1854년 미국과 최초로 조약을 맺은 이래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 등과 잇따라 조약을 맺으며 나라의 문을 개방했습니다. 1867년에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 막부 정권이 무너지고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 체제를 확립했는데요.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서양 열강들을 모델로 하는 본격적인 근대화가 시작됩니다. 근대화와 함께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산업을 키우기 위해 상품을 내다 팔 시장과 원료 공급지가 필요하게 되자 일본은 조선 침략 계획을 세웁니다. 이는 다시 등장한 정한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한론이란 일본 정치인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으로 서구 열강보다 먼저 조선을 침략해 식민지로 만들자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외세를 강력하게 막는 정책을 펼치던 흥선 대원군이 있었고 일본 내부에서도 신중론을 내세우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며 외국과 통상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반면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의 안정화로 적극적으로 정한론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문을 개방할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이 미국에게 당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은 일본의 에도만에 군함을 몰고 와 위협하며 개항할 것을 강요했는데요. 이같이 함포로 군사력을 과시해 상대국을 위협, 외교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함포 외교라고 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굴복해 개항을 했던 것이죠. 일본이 조선에 운요호를 보낸 것은 이 함포 외교를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먼저 공격하게끔 유도한 뒤에 조선이 공격해 어쩔 수 없이 방어 공격을 한 거라며 자신들을 오히려 피해자로 여기게끔 만드는 더욱 강교한 꾀를 낸 것이죠. 이렇게 운요호 사건은 일본이 조선에게 개항을 요구하기 위해 벌인 계획된 사건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대로 운요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은 평화로운 목적으로 접근한 자신들의 군함을 조선군이 공격했다며 그 책임을 조선 조정에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요 사건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강화도에 사절단을 파견했는데요. 이 사절단은 조선이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고 개항을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럼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사절단의 대표 구로다 기요타카와 조선 측의 대표 신원이 강화도 연무당에서 만났습니다. 일본 측은 6척의 군함과 8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요. 연무당에는 일본 군사가 배치되어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또한 군함에서는 수시로 대포를 쏘아댔는데요.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구로다는 신원에게 미리 작성해온 조약서 초안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에 대한 개항을 반대하는 주장과 개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일본의 태도는 괘씸하지만 더 이상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개항을 통해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며 결국 1876년 조일 수호조규, 일명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는데요. 이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첫 근대적인 조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전문과 12조로 이루어진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마치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해주는 듯하지만 이는 조선이 청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끊게 한 이후에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4조와 제5조, 조선 조정은 부산과 2개의 항구를 골라 개방하고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통상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조항으로 인해 일본 상인들이 조선 땅에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일본 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일본인의 관세까지 면제되는 내용이 추가로 합의되어 결국 일본이 조선 경제를 장악한 후 정치적 침략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7조, 일본은 조선의 연안을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다. 이것을 흔히 해안 측량권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군사적 침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10조 일본인이 개항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조선인 관리가 아니라 일본인 관리가 심판한다. 이것을 치외법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우리가 처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항이 조선에게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는데요. 강화도 조약은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거부하던 조선이 세계의 문을 연 첫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일본에게 일방적인 권리를 주며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해준 계기가 됐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은 부산항, 그리고 지금의 인천항인 제물포와 원산항을 개항했는데요. 일본은 이 항구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이전 미국과 프랑스군의 위협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조선이 왜 일본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흥선대원군이 정치에서 물러나고 고종과 명성황후가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국제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이 생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을 당시 세계는 어땠을까요? 서구의 강대국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던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일본 또한 이러한 제국주의의 후발주자로 나선 거였는데요. 나라방 뉴스에서는 제국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세기 말 자본주의와 산업이 발달하면서 서구 강대국들은 상품의 원료를 얻고 또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팔기 위해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과 같은 서구 강대국들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들을 무력으로 침략해 식민지로 삼는 정책을 펴는데요. 이를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는 식민지 쟁탈전이 매우 치열했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경쟁이 심했습니다. 영국은 이집트에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까지 식민지로 차지하려는 종단 정책을, 프랑스는 알제리에서부터 마다가스카르 방향으로 식민지화하는 횡단 정책을 펼쳤는데요. 영국과 프랑스는 수단의 파쇼다에서 만나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서구 제국주의의 침공 결과 아프리카는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유럽 강대국의 식민지로 전락했고요. 아시아에서는 영국이 인도, 미얀마, 말레이 연방을, 또 프랑스는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게 이권을 빼앗겨 거의 식민지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전 인류의 10분의 1이 제국주의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제국주의에 합류한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운요 사건과 강화도 조약의 체결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여파는 곧바로 나타났는데요. 일본을 통해 다양한 서구 제품들이 들어오며 조선의 수공업자와 농민층이 몰락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조선 침략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역사 이 뉴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